혹시 당신의 몸속 깊은 곳 상상조차 못한 부위에 수많은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평소 위생관리에서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구석진 곳들이 조용히 당신의 건강과 기력 나아가 삶의 기대치까지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겉모습을 단정히 가꾸어도 왠지 모르게 노화가 느껴진 적 있으셨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냄새 설명할 수 없는 가벼운 불쾌감. 모두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몸과 맺고 있는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건강한 시간을 더해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몸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 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5곳의 중요한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몸과 마음의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내과와 통합건강관리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정명자입니다. 오늘만큼은 불편하더라도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5부위는 단순한 위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 감염, 혈액순환, 장애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자 결국 건강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 정보를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료실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작지만 반복된 방치가 쌓여 결국 삶의 자립성과 활력을 해치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청결이 아닌 당신의 몸을 되찾고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부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배꼽입니다. 바로 당신의 배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작고 조용한 흔적. 아마 오랫동안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이 배꼽 부위에 평균적으로 67종 이상의 세균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겐 무려 100종이 넘는 세균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배꼽은 사실상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하나의 미세 생태계입니다. 평생 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이곳이 세균들에게는 따뜻하고 촉촉하고 햇빛도 닿지 않는 최고의 안식처인 셈이지요. 피부 각질, 비누 찌꺼기 옷, 섬유땀이 겹겹이 쌓여 있어 세균에게는 그야말로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 셈입니다. 이 세균 무리가 통제를 벗어나 증식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게 아닙니다. 독소를 내뿜으며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의 노인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어르신들 중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10분 중 7분은 이 배꼽 부위에 가볍지만 지속적인 감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강도 염증은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이유 없는 피로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배꼽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처음 연결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태아였을 때 영향을 받던 첫 통로 당신과 세상을 잇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배꼽을 무심코 방치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안의 생명 에너지와 단절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면봉을 따뜻한 물에 적시고 순한 비누를 묻힌 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주세요. 억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위의 피부는 무척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닦은 후엔 반드시 깨끗한 마른 면봉이나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약간의 습기만 남아도 세균 증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냄새가 심하거나 붉게 부어오르거나 분비물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단 30초 샤워 중에 이 부위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게 된다면 각 지역의 맞춤보다 정밀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건강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그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귀 뒤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건강 전체를 비추는 창문 같은 곳입니다. 귀가 머리와 맞닿는 그 접히는 부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비물과 노폐물이 쌓입니다. 피지 죽은 각질 공기 중 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세균들까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단순히 더러운 게 아니라 림프계와 혈액순환 시스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세균이 자라기 시작하면 본인은 느끼지 못해도 타인은 냄새로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위험한 건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귀 뒤와 같은 부위의 지속적인 염증은 심장질환, 관절염, 기억력 저하 등 퇴행성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진료하면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어르신들 중 몇몇 분은 단순히 귀 뒤를 제대로 씻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위의 염증이 뇌로 가는 혈류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훨씬 더 미묘한 심리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몸의 일부를 돌보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귀 뒤 하나 방치하는 것에서 시작된 무관심이 어느새 삶 전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귀 뒤를 돌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샤워할 때 순한 비누를 묻힌 부드러운 수건이나 작은 스펀지로 귀 뒤를 둥글게 문질러 닦아주세요. 얇고 예민한 피부이므로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깨끗한 수건으로 접히는 부분까지 완전히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 틈에 남은 습기가 곧 세균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머리가 긴 분이라면 샤워 후 귀 뒤가 완전히 마르도록 머리카락을 올려 공기에 잘 닿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위, 겨드랑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는 곳, 냄새가 나는 곳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통로 중 하나이며 면역 기능과 직접 연결된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상체의 림프액이 모여 배출되는 주요 림프절이 집중된 곳으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단순히 불쾌한 채취가 생기는 문제를 넘어 면역체계 전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따뜻하고 습하며
땀샘이 매우 발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들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땀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세균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냄새는 주변 사람에게 먼저 감지되지만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세균들이 통제 없이 증식할 경우 발생하는 미세한 염증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 림프절이 계속해서 감염 자극을 받게 되면 면역 시스템이 과부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며 잔병 치레가 많고 항상 피로하다고 호소하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겨드랑이의 위생 상태를 개선한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는 사례를 수차례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감기 이유 없는 피로감, 심지어 장기능 저하까지 단순한 겨드랑이 관리 하나로 줄어든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위가 전신 건강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부분보다 더 조심해야 할 건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체취에 대한 부끄러움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점차 대인관계를 피하게 만들며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에서 그치지 않고 우울증, 기억력 저하, 인지 능력 감소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비누로 대충 문질러 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항균력이 있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시고 씻을 때에는 겨드랑이 아래에서 위쪽 림프절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이 간단한 30초짜리 움직임이 림프 순환을 자극해 독소 배출을 도와주고 면역 체계를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로 충분히 헹군 후에는 특히 주름지고 습기가 차기 쉬운 겨드랑이 접힌 부위를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는 곧 세균과 곰팡이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드란트를 사용할 경우 모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제품보다는 땀은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면서 냄새를 억제하는 천연 성분 기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막는 것 자체가 몸의 정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만약 신체적 자립성과 움직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숫자 1번을 기억력 유지와 정신적 또렷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영상, 더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부위, 서해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지점이며 우리 몸의 중심이자 움직임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피부가 접히는 이 부위에는 굵은 혈관, 림프절, 주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보기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다른 부위보다 씻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소홀해지곤 하지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면서 그 접히는 틈 사이사이에 땀과 습기가 고이고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이 부위가 쉽게 축축해지고 마찰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거나 간지러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염증이나 곰팡이 감염은 자극적인 가려움, 따가움, 냄새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해부에 불편함이 생기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걷는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리거나 뻣뻣하게 걷는 식으로
움직임이 달라지죠. 이렇게 바뀐 자세는 허리나 고관절,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등과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며 이동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최근 국내 노인건강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 부위에 만성 감염이나 염증을 가진 노년층은 활동량이 평균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활동량의 감소는 단순한 움직임 저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뼈의 밀도가 낮아지며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낙상은 노년기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한번 넘어진 이후 자신감을 잃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결국 삶의 방향이 작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서해부는 단지 움직임만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부위에는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중요한 혈자리와 경락이 모여 있습니다. 기의 순환, 혈의 흐름, 몸 전체의 온기와 생기까지도 이곳의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해석입니다. 결국 서해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관리할 때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피부의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약산성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세정력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샤워 중에는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천천히 꼼꼼히 닦아주시고 무리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씻은 후의 건조 과정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곧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서식지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부위만을 위한 깨끗한 수건을 따로 마련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가며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천연 성분의 항증균 파우더를 얇게 도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땀이 고이지 않게 하고 하루 종일 보송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해부는 작고 가려진 부위이지만 방치되었을 때의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용히 생기를 앗아가고 균형을 무너뜨리며 당신의 자립성과 존엄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루 몇 분의 관심으로 그 모든 위험을 막고 다시 활력 있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부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발입니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기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왔고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계절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두 발 덕분입니다. 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며 묵묵히 걷고 뛰고 견뎌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부위이기도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숙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시야에서도 멀어지면서 발 관리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혹시 요즘 걷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발걸음이 불안정해지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허리를 숙이는 것이 고역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노년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발의 위생과 순환 촉각 민감도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 같은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보행 문제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무관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아도 발을 돌보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오래 남으며 발톱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요소는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이때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침투한 병원균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 말초 혈류로 인해 쉽게 제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신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3배, 비궤양성 상처 발생률이 5배, 자율성 상실 위험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굳은 살이 심해지는 경우 그 아래로 흐르는 혈류가 방해받으며 감염이 생겼을 때도 회복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외형도 점차 익숙해지다 보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지요. 하지만 방치된 발은 결국 균형 감각 보행, 안정성, 사회적 활동성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 정혜석 어르신은 올해 73이셨는데 발냄새와 불편함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고 손자 손녀를 만나러 가는 것도 포기하셨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하루 한 번 10분씩 발을 씻고 말리고 바르는 습관을 시작하신 뒤로 냄새는 물론 통증까지 눈에 띄게 줄었고 며칠 전에는 직접 시장도 다녀오셨다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랜만에 내 2발로 세상에 다시 나간 느낌이었어요. 그 말이 참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먼저 물 온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되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마르게 하고 손상을 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순한 비누를 이용해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 뒤꿈치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때 움직임은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정 후에는 무엇보다 건조가 핵심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고 흡수력이 좋은 수건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눌러 말려주세요. 가능한 경우 발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는 것도 위생적으로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되 발가락 사이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그 부위는 항상 보송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굳은 살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발각질 제거용 돌을 사용해 천천히 관리해 주세요. 너무 한꺼번에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차분히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발톱은 일자로 너무 짧지 않게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깊게 깎으면 발톱이 살로 파고들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돌보는 일은 단지 위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연결되는 감각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균형을 잡고 다시 걸음을 떼는 것. 그 모든 시작은 잘 관리된 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이라도 내 몸의 가장 아래에서 나를 지켜주는 이 소중한 부위를 향해 마음을 써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부위는 단순히 위생을 잘하자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근본에서 지탱하는 말 그대로 생명선과 같은 곳입니다. 피가 잘 돌고 염증이 억제되며 면역력이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핵심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위들을 돌보는 습관이 나 자신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5곳을 방치하면 단지 냄새나 불쾌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균이 번식하고 만성 염증이 쌓이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그렇게 천천히 자립성이 무너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반복되는 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질환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은 물론이고 기억력 저하와 같은 뇌 기능의 쇠퇴도 이 염증의 사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5부위에 의식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를 기울인다면 이미 진행 중이던 퇴행 과정조차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꾸준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넘길 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이 당신의 눈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매주 한 편씩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전략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중요한 정보는 빠르게 받아야 실천도 빠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방향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보는 쪽이라면 틀린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더 건강한 몸, 더 선명한 정신, 더 독립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부위는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활기차게 살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챙겨줄 수 없는 가장 개인적이고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당신 여전히 바른 걸음으로 세상을 걷고 손자 손녀와 함께 웃으며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 그날의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발휘한 작은 결심과 노력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어졌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예방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강력한 선택입니다. 건강하시고 마음 든든히 지키시며 매일의 삶을 활짝 피워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요.